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저번 주 1200원대 중반까지 네, 좀 환율이 좀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보자면 이제 달러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 긴축 우려가 좀 완화가 되어서 뭐 증시도 그렇지만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네, 있었던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뭐 주 초반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시아 통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시장은 결국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이어서 이제 미국 6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뭐 등이죠. 주요한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네, 좀 부진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물가가 좀 더 오르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가 아닌가라는 좀 결과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이제 많이들 말하죠. 이제 단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제 되돌림이 좀 일부 있었고, 뭐 금리 인상 확률이 우선 높은 7월 FOMC 대기를 하는 좀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네.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며 1200원대 중후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석님 이제 시장에서는 환율이 1200원대 이제 중반까지 갔다가 좀 네. 되돌림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에 대해 뭐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냐 이제 많이 묻곤 하는데 네, 네. 어떻게 혹시 보실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좀 단기에 좀 많이 빠졌죠. 네. 단기에 1300원대에서 보다가 미국의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달러가 좀 급락을 했고, 달러 네. 지수를 얘기하는데 이 DXY 인덱스가 뭐 102포인트대에서 100포인트 이내로 떨어졌고요. 이게 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게 2022년 4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거의 한 2개월,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그렇네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이런 애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거기다가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또 회복되고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달러 환율도 1260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도 뭐 99.5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00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달러가 좀 반등하면서 달러 환율도 60원대에서 80원대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 낙폭 과도한 좀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좀 있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예정된 FOMC라는 뭐 빅 이벤트가 그렇네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벤트까지는 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런 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로 쪽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유로 경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산다라고 하기에도 아직까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리면서 환율이 128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그러면 1300원 이상 다시 올라갈 거냐로 봤을 때는 1300원에서 오랫동안 좀 상당히 좀 막혔기 때문에 아마 1300원을 뚫기에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쪽 긴축의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 1300원을 강하게 상향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원대 약간 공방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빅 이벤트. 그렇죠. 네, FOMC 많이들 생각은 하고 계세요. 요번에는 올리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뭐 한국 성장률 발표도 있고 혹시 FOMC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성장률이 25일 날, 화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26, 27일 날에는 이제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있고, 27일 날 저녁에는 유로 22 회의가 또 있고요. 네. 27, 28일 날에는 또 일본 BOJ 회의가 있어요. 계속 이어져서 있네요. 중요한. BOJ 회의 결과는 아마 28일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데,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일단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2분기에. 특히 6월 달에 이제 무역수지 흑자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26, 27일 날 FOMC가 또 있는데, FOMC는 뭐 대부분 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 5.25에서 5.50으로 좀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거냐.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음 회의가 9월인데, 9월 중순인데 9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5월 달에 올렸고 6월 달에 안 올렸고 7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9월 달에 쉬고 11월 달에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네. 올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강하게 매파적으로 발언한다면 9월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마 FOMC 회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월 의장 발언이
그렇게 아주 강한 매파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하고 나서 9월에 좀 동결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본다면 달러의 강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통화정책 이벤트 전에, 그러니까 회의 전에는 경계 심리, 그다음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회피 현상들, 달러가 좀 강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이벤트 결과가 확인되면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경계 심리도 해소되면서 이 달러는 좀 반락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한국 경제 성장률 뭐 예상대로 좀 좋게 나오느냐, 네. 워낙 강세 요인이 되겠고, FOMC 전에는 좀 대기 수요들도 있겠고, FOMC가 좀 너무 매파적으로만 안 나온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좀 미국 달러 강세가 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주 예상 전망 좀 네, 말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환율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상당 부분 좀 경계 심리도 좀 반영돼 있고 한국 성장률이 좋아질 거라는 것도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돼야지 좀 모든 것들이 좀 끝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 나오고 나서 40원 가까이 하락했죠. 네. 그 다음에 되돌림도 한 20원 있었고 지금 위로 보면은 51선이 그러니까 달러 환율의 51선이 1,302원이에요. 그래서 1,300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벤트가 막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 달러가 다시 좀 위험 선호가 돼서 내려온다면 다시 또 6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달러 환율은 상단은 1,300원, 하단은 1,260원 정도에서 레인지를 좀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달러 대비로. 그렇기 때문에 유로원 환율은 하단은 1,400원, 상단은 1,440원 정도 예상하고요. 엔원 환율도 달러 대비 거의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폭은 크진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원 환율은 하단 900원에서 상단은 925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